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쏟아집니다. 근데 윤석열이 했던 말을 다 반박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명태균의 그 주말에 두 번째 경험찰 나왔던 이야기랑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이것도 있었어. 주말에 명태균이 한 말이에요. 김건희가 쫄아서 물어본다. 공천 개입 소문에 입단속까지. 근데 여러분 이제 명태균이 이제 뭐랄까 그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나 말고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선이한테.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 해야 되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야 하는데 김영선이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선이 우리 아이 황금이겠죠. 황금이 들먹이면서 아이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거 김영선이라. 그거 들통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기라. 그다음 읽어줘요. 김영선이는 그거 사람이 안 돼요. 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아무도 연락이 안 되고 연락하면 안 되고 아무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김건희한테 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우리 누나 저 바깥에 2-3시간 기다리는데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놀라 자빠지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한 건데 2년 동안 시키는 대로 한대. 서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하기로 했어. 애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재선해야겠다고. 지가 그것만 맡아달라고 지가 시키고 그건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듣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도요 저렇게 무식하게 말 안 해요. 맥락이 한참 생각하고 뭔가 상황을 알아야지 저게 이해가 되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 상대방 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커트해가지고 편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맥락이 우리한테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상황은 자기가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김건희한테 가서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우리 누나 저 바깥에 2-3시간 기다리는데 여기서 이 우리 누나가 김영선이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희 누나 아니야? 이승기 노래가 있죠.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명태균이 김영선 측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전화를 받았다면서 김건희가 김영선 등이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 참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명태균이 한 말들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했던 카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 명태균한테 절대 의지하는 김건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는 말이 뻥일 수가 없다는 과신이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거짓말들은 사실상 없다. 저건 사실일 것이다. 김영선이가 자기 이름 팔고 다니니까 김건희가 쫄아갖고 명태균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또 재밌는 게. 건진 법사가 공천? 여사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 호통친 명태균. 이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욕도 같이 해주세요.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시발 미친놈이가 이거?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가 공천 줬대. 이게 내가 여사님하고 시발 대통령 녹음하고 없었으면 그거 어쩔 뻔했노. 나쁜 년이야 그년. 알았어요. 하여튼 그거 하면 다 주고.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될 때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씨발 저거 뭐뭐 같은 년이 뭐야 저거? 병신 같은 년이 진짜 저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눈깔이 빡 돌아가지고 씨발 내한테 딱 태클 걸대? 이거는 그걸 김영선이 명태균이 때문에 공천된 게 아니라 건진법사가 공천했다. 그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사람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은 당시에 건진 법사였었기 때문에 공은 자기가 쌌는데 밖으로 소문이 그렇게 나는 게 또 열받았던 거죠. 이 부분에서 또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김건희나 대통령의 녹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말을 하는 게 여기에서 본인이 이런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야야야 김영선이 내가 공천시킨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간질을 했던 어쨌든 간에 귀에 들린 거야. 김영선이는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 이게 정권 존나 웃기지 않아요? 명태균이든 건진법사든 천공이든 씨발 너무하잖아. 아유 명태균이 검찰 출석해가지고요. 막 이제 조사받고 나오면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한두 개씩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JTBC 기자랑 싸움이 났어요. 갑자기 막 걷는 거야. 짜잔! 이것이 바로 기적의 치유법. 열받으니까 연기할 상황이라고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쭉 내려오다가 차에 가는데 갑자기 성큼 가는 거야. 일어서라. 일어나 걸어라. 경솔한 언행에 죄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정비원 내 말이 맞나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라고 봐야죠. 근데 참 하는 거 보면 자기의 경솔한 언행을 죄송하다고 해놓고 기자들한테는 니네들 가짜 뉴스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럼 누구 기자회견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데자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지가 언론하고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니까 자기 위세를 과시하려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언론과 인터뷰 새날 빼고 그 인터뷰를 해놓고 다 가짜 뉴스래. 지 입으로 나온 말들이거든요. 제가 언제 폭로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저 말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저 추천은 명태균이는 할 수 있죠. 윤석열이가 문제지. 윤석열이가 공천하는데 개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 변호사 출신들 하는 이야기는 명태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논리 넘어가면 안 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태균이가 윤석열이랑 가까워서 추천할 수 있죠. 윤석열이가 공관위에다가 누구 김영선이 해달라고 했다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죠. 얘는 지금 이런 게 있어. 자기의 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윤석열이는 명태균한테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고 나머지는 다 윤석열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윤석열한테 자기 죄를 떠넘기는 거라고.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이제 시선을 JTBC와의 설전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잼사랑님이 JTBC 기자가 명태 다리 고쳤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때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소리를 막 지릅니다. 고함 치면서 고발할 거라고까지 막 이야기했는데 저게 JTBC 배승주 기자거든요. 근데 저기가 지금 창원지검 앞이잖아요. 저는 그쪽에 지방 지역에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대응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배승주 기자가 정말 그 창원 네이티브 그 방언으로 막 이렇게 대거리를 하는데 정말 잘했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는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게 없다고 이제 명태균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신불자니까 차명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명태균이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폭주했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그 이제 인터넷 미모도 한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긁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이 수사 받고 있는 것 중에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돈 걷어서 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그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명태균이 조사받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 죄와는 정비례하진 않아요. 다른 문제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근데 이 관심사항은 명태균이 나와서 지금 검찰 조사받고 나올 때는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관계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 시선에 명태균의 시선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이 창원 산담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 이거 굉장히 큰 건인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을 그 창원 산단
막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거기 추가를 할 때 그렇죠. 거기에 명태균이 개입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대사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바뀌어요. 위치가 의창구 동읍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명태균의 동업자가 땅을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8억 5천만 원 주고 산 땅이 54억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여기에 계속해서 명태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저 누구 힘으로요? 1억도 줄 수 있지 하더니 더 주셨네. 이게 얼핏 들으면 그래요. 국민이 할 수 있다. 뭐 추천할 수 있다. 내 고장을 위해서 여기 해달라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위해서는 공식적 루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이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윤석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대통령님 여기 이 자리 좋은 사람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식적 경로가 있는데 이 공식적 경로를 다 무시를 했다면 그 자체가 그냥 불법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놓고 나도 국민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창원시청의 K국장 3급이 명태균한테 현황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창원시청 3급 직원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명태균이 뭔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급의 보좌관이나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 그 정도로 명태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사람이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명태균 문제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창원지검도 그렇고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요. 데이터가 명태균한테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혜경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건네줬다라는 녹취록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아니 검찰 진술을 했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항상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창원 산당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보고했던 공무원이 있고 그때 당시에 보고했던 공무원들도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뭔가 데이터를 남겼을 거거든요. 그 사방팔방에 데이터들이 있고 평상시에 자기가 워낙 뭐라 해야 될까 뭐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 기질 뭐 좋은 말로 하면 자기 뭐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입을 놀려왔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사방팔방에 지금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태균 하나를 잡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터져나올 녹취록 문제 이거 절대 못 잡거든요. 예. 범불 터졌어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창원 산당 관련해 가지고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원희룡이었어요. 근데 원희룡하고 또 명태균은 또 잘 아는 사이예요. 그 정황이 다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대산면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 중에 원희룡이 저 안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이번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도 오늘 원희룡의 혀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을 자기가 이제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제 들어보니까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에 거기 들어가면 뒤진다고 해갖고 안 들어갔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시에 윤석열의 대선 공약은요. 광화문으로 나오는 거였다니까.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종합정사 있잖아요. 거기 쪽으로 나오는 거였다고 처음에. 용산으로 가는 거는 다른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또. 근데 국정감사 때도 강혜경 씨가 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땅을 직접 못 사니까 차명으로 사라고 권유까지 했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8억 5천만 원짜리가 54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있잖아. 명태균이가 신용 불량자에서 돈이 없으면 자기 동업자한테 사라고 하고 이거 진짜로 반띵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54억으로 뛸 수 있으니까 사라 그러면 저 같으면 당장 삽니다. 그리고 저 땅이 저런 땅들이에요. 저런 땅들. 그러니까 여기 땅 뒤져보면 어디선가 흑염소 뛰어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그 명태균 씨 지인인 부동산을 운영하는 강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고. 50억 클럽 나올 거예요 또. 네. 50억 클럽도 나오고. 그렇죠. 명태균만 아닐 게 아니기 당연하죠. 때문에. 이게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한 명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새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왠지 저기에 양봉하고 흑염소 뛰어다니고 그런 짜투리 땅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가 되려면 인간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 부동산이 이전에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하다가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짐을 옮겨놨던 부동산이 저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친밀한 관계도 있고 그렇게 친밀해야지만 이게 나중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뭐 이렇게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국책 사업 같은 걸 움직여서 고속도로 종점을 휘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스킬로 국책 사업을 움직여서 돈 버는 게 쟤들의 전통적인 스킬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주가 조작. 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셔. 저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분 없죠. 기껏해야 뭐 부인 문제 생각해봐 발가락 다이아몬드 이상 거 생각나는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 어제 많은 분들이 평생 안 보던 TV조선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튜브로. 여기 저 지금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명태균하고 통화한 그 내용 나오잖아요. 명태균하고 통화했는데 명태균이가 이제 윤석열이가 그랬다는 거야. 내 부인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가지고 자기한테 사과하더라. 미안. 저 김규환 기자가 그 이야기를 실제로 방송 중에 생으로 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까지 윤석열은 경선 이후로는 통화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통화한 적이 있다. 통화한 적이 있는데 덕담 정도를 주고받았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정황도 상당히 나타나는 거죠. 대통령이 사인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알코올성 치매 맞다. 그 정도 되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긴 하죠. 제가 이 말이 경솔했네요. 기억을 못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거든요. 나는 통화한 적 없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장모님한테 전화하지 말라 하고 끊고 자기네 연락 안 했다. 이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는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이야기 들어본 즉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배웠다고 해요. 뭐 보는 법 있잖아요. 지리 풍수 이런 거를. 그 이야기 살짝 김건희한테 던지면 김건희가 혹 해가지고 난 도사들이랑 이야기만 해. 뭐 요런 느낌으로 계속 갔다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를 알게 되고 그 사람과 막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야 3억 7천만 원 들여서 여론조사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본인이 이제 불법의 스킬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권만 바뀌면은 나한테 굉장히 많은 게 올 줄 알았어. 그렇죠. 100배 1000배로 불려서 들어올 줄 알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윤석열한테 막 그 명태균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사과를 했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사과를 하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왜? 윤석열이가 기자회견 때 이야기했잖아. 뭐 나가가지고 그냥 사과 많이 하고 오라고. 무시가 우리 오빠 영상하세요 한다고. 오빠! 빨리 전화해 사과해! 그리고 서울고검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적절성 검토 개시했다 그러는데 저건 신경 아예 끄셔도 되고요. 기대는 안 하죠. 여기 지금 이제 이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발한 사람이 최강욱 의원인데 최강욱 의원이 이의 제기하니까 적절성 검토를 개시했다 그러는데 그냥 스킵 넘어가고요. 또 오늘 나온 단독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강혜경, 김태열 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오늘 또 단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 자택에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인사를 시켰다. 저 강혜경 씨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갔다 온 예비 후보자들이 강혜경한테 이야기해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부부가 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뭐 이제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듣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쯤이면 대선 직전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준 데이터로 본인에 대한 신뢰가 이만큼 높아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2명을 데려다가 인사시키는 게 굉장히 그거는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관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다면 근데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빼박 캔트죠. 그렇죠. 당선일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런 게 대통령으로부터 넘어왔다면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공관위가 있을까요? 근데 내가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이제 귀찮아졌을 가능성이 당연하죠. 그리고 명태균만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독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건진도 있고 천공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그 많은 사람들 거기다 불법 선거사무소 관서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사실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진짜 윤석열의 지금 위기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 명태균이 드러난 거고 아무리 명태균이 입을 틀어 막아봐야 이미 이해관계가 틀어난 명태균 상대에 있었던 사람이 명태균과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하고 폭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힘을 부리는 걸 보니까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명태균이 굉장히 눈에 가시웠을 겁니다. 특히나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마법사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굿을 하는 무당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굿을 했는데 어차피 똑같이 이 굿을 다른 사람하고 할 때도 이 무당이 한 굿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니 간달프와 사루만이 서로 협의를 합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건지는 명태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명태균 게이트를 의도한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재판할 때 이 피고인들이 김건희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여기 좀 봐라는 신호예요. 나 좀 챙겨달라는 신호듯이 명태균도 마찬가지예요. 명태균도 내가 소외당하는 거 같네.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나 좀 봐. 나 이거 갖고 있는데 나 좀 봐. 나 안 그러면 창원지검 가서 다 분다. 딱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볼 사람 명태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김건희와의 카톡 간 거.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명태균과 통화하는 육성이 있잖아요. 김영선이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그거 있죠. 이 두 개는 명태균에 의해서 까인 걸로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답이 오니까 이제는 검찰에 나가서 딴소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답이 안 오니까 센 걸 딱 깠어. 윤석열 녹취까지 깠어. 더 이상 까이면 안 돼.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금 용산의 오더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용산의 오더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명태균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얘 입장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님 오셨네요. 고자라고 하면 열 안 받는데 신불자한테 신불자라고 하면 열 안 받겠습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하셨습니다. 명태균님. 신불자라서 2,000원이라는. 명태균님 조사 잘 받으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왜 지팡이 집다가 JTB 기자랑 싸우면서 그냥 뭐 더벅더벅 걸어가셨을까? 할렐루야. 자두꼬미 푸님. 정변님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나왔어요? Y에 나왔어? 왜? 언제 나왔어? 왜? 아니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방송에 나갔는지까지 잘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명태균 녹취처럼 하도 많이 싸지르고 다니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지. 자, 이정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